시민단체 100만 평 광주숲이 모레 목요일 저녁 7시 광주 서구 에너지파크에서 정책 총회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이 100만 평 광주숲 운동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250만 평 중에 100만 평의 광주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인데요. 20여 명의 집행위원, 300여 명의 시민 추진위원은 물론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100만 평 광주숲 운동본부 측이 바이오필릭 스마트 도시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먼저 바이오필릭은 바이오와 필릭 이 두 단어의 조합된 뜻인데요. 바이오는 생물, 생태, 생명을 뜻하고요. 필릭은 좋아하는, 선호하는, 친화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단체 측은 생태 중심, 생태 친화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군공항 부지의 장록습지, 서창 들녘, 영산강과 연결된 대규모 숲공원, 생태 테마파크, 수변림을 조성하고 헬스케어 요양단지, 국내외 대학 기업의 공동 캠퍼스, 국제학교, 바이오 산업 업무지구를 입주시켜서 이른바 바이오필릭 스마트 도시를 건립하자는 계획입니다. 네. 아마 운전하시거나 또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은 지나다 보면은 이제 번화가 보면은 거의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광주가 아파트 공간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백년의 숲이 꼭 광주에 필요한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는 아파트 면적 비율이 현재 75.3%로 세종시에 이어서 전국 광역시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아파트를 여러 모양으로 기획 건립한 세종시와는 달리 광주의 아파트는 천편일률 성냥갑 모양으로 이제는 광주 어디서도 무등산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특히 광주의 시민 1인당, 시민 1명당 녹지 면적은 5.8%에 불과한데요. 서울의 15.4%, 영국 런던의 23.5%와 비교해 볼 때 턱없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 바이오 산업단지, 헬스케어 병원과 기관, 또 대학과 기업의 캠퍼스 등을 유치한다면 꼭 아파트로만 개발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비용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주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도시로 유명하지만 후세들에게는 아파트의 모습보다는 정말 가족들이 뛰어놀 수 있고 마음껏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숲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가 이러한 모양새를 또 필요성을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본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공항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도심의 숲을 조성하자 100만 평 광주숲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귀가 솔깃한 제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뉴욕 센트럴파크만 보더라도 빽빽한 도심 한가운데 숲이 위치하면서 도시의 숨통을 터주고 있잖아요. 네네. 당장 주말에 저희 같은 경우도 뭔가 어디론가 가고 싶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당장 100만 평 광주숲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영순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후손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00만 평 광주숲 그 공간의 이철갑 공동대표님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군공항 부지 중에서 100만 평 이상을 숲으로 조성하자 이런 시민운동이 이제 발대식이 있었는데 100만 평 광주숲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강주 군공항이 이전하고 나면 그게 어떻게 쓰이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네. 우리가 광주의 가장 자랑거리가 강주 도심에서 무등산, 1000m 높이 무등산이 가장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군공항 그렇게 한 250만 평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전하고 나서 또 똑같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떠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이미 장록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극락강하고 황룡강이 만나서 영산강을 이루는 장록 습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거기를 숲으로 만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작년 11월에 그런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민, 누가 뭐 한 사람이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100만 평 광주숲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안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그 무등산 그 국립공원화 할 때 그때도 그 소위 트러스트 운동이라 해서 한 평씩 그 산 한 평씩 사자해서 말하자면은 그거를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런 트러스트 운동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전에 그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강주역에서 효촌역까지 가는 그 철로 폐선 부지를 푸른 길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우리 네. 자랑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뜻만 모은다면은 거기 얼마든지 그런 숲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꼭 뭐 세금이나 국비나 뭐 이렇게 뭐 시비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그 어떤 씨앗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트러스트 운동 같이 이렇게 해서 거기를 숲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국가나 어떤 강주시 당국에게 그걸 꼭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지 말고 우리 후손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숲을 만들자. 장묵 숲지하고 연결된 그런 숲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모든 그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뜻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한 것까지는 좋은데 광주시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죠. 강주시하고 이야기가 된 건 없고요. 네. 시민들이 먼저 나선 겁니다. 네, 먼저 네. 나서서 강주시를 설득하고 또 시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를 설득해야 될 그런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시민들이 그런 운동을 당장 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가 기기에 뭐 이게 뭐 10년, 20년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모아서 꾸준하게 추진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아직은 출발하는 단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숲이 조성이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방금 앞에 그 리포트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강주가 숲에 이렇게 그 아파트 숲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그 열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등산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찬바람이 이렇게 더울 때 슉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가 다 가로막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거기에 숲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탄소 어떤 중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네. 그런 바람길을 만들어서 누구나 또 거기 가면 시민들이 힐링이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그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정서적인 거 이런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천 그 국가정원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1년에 1,000만 명 관광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우리 강주 시민들도 한두 번 정도는 거기 가보셨을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넓이에 그보다 더 훌륭한 그런 숲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네. 같습니다. 모레 초 7일에는 정책 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총회 어떤 총회인지 또 대상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년 11월에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져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그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강주에 여러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환기도 이런 중요성들을 환기도 시킬 겸해서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모임을 1차적으로 갖는 거고요. 밖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뭐 1, 2년 안에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길게 보고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하는데 3월 7일 모이는 것은 당장 이 선거를 앞두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뜻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그런 이번 총선의 입지자들도 좀 오셔서
자기 좀 의지를 밝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수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MBC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요즘 MBC밖에 믿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MBC가 이렇게 나서서 이런 그 광주 숲 운동을 앞장서서 해주신다면 얼마나 저희들이 큰 힘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민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그 의문을 품지 마시고 하면 된다. 이런 그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초기 단계라서 우리 사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랄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실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랄지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인 근거가 또 이제 잘 마련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저희가 오늘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100만평 광주숲 공동대표 이철갑 대표를 화성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